이달 초 헤어진 어머니와 딸이 35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는 소식 전해 들었었는데요. 7살 소녀가 40이 넘어서야 이뤄진 어머니와의 만남,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신도, 또 그렇다고 우연도 아닌 실종 수사를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경찰이었습니다. 부산지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 김미현 경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딸은 7살이었는데 42살이 됐고 어머니는 38이었는데 70이 넘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사연부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987년도에 정옥 씨가 가족분들과 친척 집에 방문을 했다가 버스 터미널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정옥 씨를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가족분들은 정옥 씨를 찾지를 못하셨고 네네. 그렇게 35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정욱 씨가 이제 따님 이름인 거죠? 네네, 저희 가명으로 가명으로 이렇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35년 동안 계속 찾았음에도 이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신기하거든요. 네네네. 35년 만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이번에 초에 정옥 씨가 부산진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족을 찾고 싶다라고 실종 신고를 주셨어요. 당시에 정옥 씨가 나의 이름도 나의 생년월일도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종팀에서 정옥 씨의 이름은 이제 비슷할 거라고 유추를 해서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을 전국에서 556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옥 씨가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제 뭐 좀 등록 기준지나 주거지 등등을 이제 참고를 해서 점점 줄여 나가다 보니까 6명이 남았고요. 그렇게 가족 관계를 조사하던 와중에 정옥 씨가 말씀하셨던 부모님의 성함과 비슷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 어머님을 찾아가서 좀 유전자 검사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옥 씨가 이 어머님의 친자입이 확인된다라는 결과까지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따님이 7살 당시에 굉장히 어렸었잖아요. 그 부모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가요? 아버님 이름은 약간 달랐고요. 어머님 이름은 비슷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은 이미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요. 이번 수사에 부산지검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리멤버 프로젝트 이름이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은 지금 뭐 굉장히 쉽게 비슷한 사람들을 추렸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리멤버 프로젝트는 이제 그 장기 실종 사건을 다시 기억해서 재검토하고 그리고 그 실종자를 다시 가족의 멤버로 돌려보내자라는 취지의 부산진 경찰서의 자체 시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는 저희 이번에 초에 2월 4일에 56년 만에 자매가 이제 온라인 상봉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그 동생분이 작년 7월 달에 부산진 경찰서에 찾아오셔가지고 실종 신고를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생분이 인적 사항도 많이 달라졌고 56년 전의 기억이 정확할 거라는 기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국의 실종 신고를 일일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말씀하신 뭐 가족 관계라던가 그 가족의 이름이라던가 그 실종 장소와 유사한 신고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매분들을 찾게 됐고 그때 이제 상봉식을 진행할 때 이제 온라인이긴 하였지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희도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런 게 기적이구나. 이 기적은 우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으면 찾지 못했을 기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국민의 슬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살펴가지고 그 슬픔을 어루만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해서 리멤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근사합니다만 사실 그 실상은 정말 그 경찰분들의 피와 땀이 다 들어가 있군요. 노가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들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실종자를 찾는 수사가 옛날과는 수사 기법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변화도 있을 테고요. 실제 다른 수사들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분들이 생각하시는 범죄 수사와는 좀 달리 예. 저희 실종 수사는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종자의 소재를 추적하여서 그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수사고요. 실종 사건 접수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분이 큰 위험에 조금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네. 두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력을 이제 좀 동원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색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실종 아동이나 그다음에 뭐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 같은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 권리 보좌관과 같은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유전자 등록을 그 뭐 집중 등록 기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최대한 이제 그렇습니다. 해놓는 게 좋은 거죠. 실종 그럼요, 가족들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자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실종자 유형이라 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접수 사건을 통계를 보면은 예. 2016년도에서 2017년 넘어가면서 2018년도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실종 사건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네. 네네. 그것은 이제 국민분들의 어떤 인식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유형이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치매 환자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요? 치매 환자가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수치는 아마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고 늘다 보니까. 네, 그 중에 그렇죠. 10% 이상이 무슨 치매 말씀인지 환자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실종 수사는 우리 시민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고통받는 가족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 기억의 집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할머니의 기억과 자존을 잠식했지만 그에겐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사회적 약자가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이 경찰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없이는 조금 완성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치매 어르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종 경보 문자가 왔을 때 꼭 인상착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 배회하는 어르신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뭐 문자도 오더라고요. 한 네, 번씩 네, 오면 네. 잠깐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리멤버 프로젝트로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지경찰서 형사과 김미연 경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